네, 7월 질문다락방 수학 키워드를 가지고 돌아온 질문 멘토입니다. 이번 7월 주제는 바로 최대 공약수 그리고 최소 공배수인데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쓸 일이 있는지 수학 멘토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혹시 일상생활에서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써야 할 일이 있을까요? 제가 최근에 겪은 예시인데 하나, 제가 바나나랑 우유를 이렇게 막 사놨었어요. 네. 바나나가 이제 한 6개쯤 있고 우유가 이제 3개 있는데, 그럼 얘네를 이제 몇 끼마다 똑같은 개수만큼 먹고 싶다. 이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럼 바나나만 더 많이 남게 되면 먹기 좀 그렇고, 그렇다고 우유만으로도 끼니를 때울 수 없으니까 항상 둘은 같이 먹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최대 공약수 3을 구해서 3끼 동안 나눠 먹겠다. 그럼 이제 바나나 2개, 우유 1개 이렇게 먹겠다는 거를 최대 공약수를 이용해서 알 수 있다. 이렇게 실생활에서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제를 바로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로 가져와 봤습니다. 카이스트 질문다락방. 자, 그래서 이제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의 개념에 들어가기 앞서서, 근데 이 이름을 생각해보면 너무 길다는 생각 혹시 들지 않으신가요? 맞아요. 저는 심지어 최소 공약수 혹은 최대 공배수라고 말을 잘못 얘기할 만큼 이름이 좀 긴 것 같아요. 혹시 그 이름을 간단하게 끊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걸 위해서 제가 마침 준비를 해왔는데, 이제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를 3단계로 이제 확장된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이제 약수와 배수가 뭔지부터 일단 생각을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약수, 이제 영어로 하면 디바이저, 한자로 하면 이제 묶을 약의 셈수인데요. 그래서 왜 뭘 묶느냐? 주어진 수를 이제 여러 개의 그룹으로 묶는다,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이제 풀어서 말하자면 한글로 어떤 수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를 그 수의 약수라고 한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거의 자연수에서만 이제 얘기를 할 건데, 이제 8은 1, 2, 4, 8로 나누어 떨어지고, 그 때문에 이제 1, 2, 4, 8은 뭐 8의 약수다라고 말을 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어릴 때 되게 이 개념을, 어릴 땐 되게 어려웠거든요. 제가 바둑을 어릴 때 배웠어요. 그때 그러면 이제 바둑돌을 가지고 엄청 노는데, 그때 좋은 게 뭐냐, 이제 바둑돌 여러 개 있으면 이걸 막 몇 개씩 짝지어요. 개수를 세려고. 그래서 8개가 있으면 제가 막 이런 식으로 4개, 4개, 2묶음씩 묶고 이렇게 노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거 하면 되게 배수, 약수, 이거의 개념이 잘 와닿거든요. 어릴 때부터 바둑으로 수학을 배우셨군요. 저는 사실 수학을 잘하게 된데 이 바둑의 영향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제 약수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고, 배수는 뭐냐? 배수는 영어로 멀티플 혹은 이제 한자로는 갑절, 이제 그래서 결국에 몇 배씩 한다는 뜻으로 볼 수 있고, 단순하게 이제 그래서 어떤 수를 1배, 2배, 3배, 이제 한 수를 그 수의 배수라고 한다. 그래서 3, 6, 9, 12 이런 수들은 3의 배수이다. 약수와 배수는 이렇게 간단하게 정의가 되는데, 이제 이거는 어떤 한 수에 대한 약수 혹은 어떤 한 수에 대한 배수잖아요. 이제 다음으로 이제 공약수와 공배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제 공약수, 그리고 그거에 한 번 더 확장해서 최대 공약수, 이제 영어로는 greatest common divisor라고 하는데, 이제 공약수는 뭐냐? 공평할 공자가 하나 더 들어가서요, 한자로. 이제 두 수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가지는 약수다 해서, 이제 이 경우에는 수가 2개 혹은 그 이상으로 주어지고 그 여러 가지 수들의 공통된 약수를 두 수의 공약수로 한다 해서, 이제 1, 2, 3, 6은 12의 약수이면서도 18의 약수이기 때문에 두 12와 18의 공약수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최대 공약수까지 붙으면 뭐냐? 그 중에서 당연히 가장 큰 값이겠죠. 그래서 이제 12와 18의 최대 공약수는 6이다. 혹시 이해가 쉽게 되시나요? 네, 저도 약간 까먹고 있었던 개념인데 이렇게 나눠서 설명 들으니까 좀 더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어릴 때 말고 은근히 저희가 쓸 일이 없긴 해요. 수학 문제를 풀 때는 자주 보는데 되게 어렵게 합니다. 네, 그럼 이제 최소 공배수에 대한 설명도. 이제 공약수, 약수와 배수, 공약수, 공배수,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 다 똑같은데 그냥 뭔가 대칭적으로 정의된다고 보면 되는데, 이제 최소 공배수는
리스트, 최소, 공배수, 커먼 멀티플 해서 이제 공평하게 여러 가지 몇 개의 수에 대해서 공통된 배수를 공배수라고 하고, 그래서 12, 24, 36 이런 수들은 4와 6의 배수이면서 이제 그래서 동시에 배수이기 때문에 공배수라고 말을 할 수 있고, 이 중에서 이제 보면은 공약수는 아까 봤으면은 알다시피 개수가 한정돼 있어요. 분명히 주어진 수보다 작아야 하기 때문에. 공배수는 이제 또 개수가 무한히 많아요. 이제 12, 24, 36 이렇게 계속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는 최대 공배수 이런 게 아니라 가장 작은 걸 기준으로 최소 공배수를 정하고, 이때는 12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뭐 최소 공배수를 최대 공배수라고 잘못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 최대 공배수는 뭐 거의 무한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게 약간 저희가 커지는 가장 큰 자연수가 뭐다라고 말 안 하잖아요. 그쵸. 그거랑 비슷하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사실 근데 또 최대 공약수는 이제 반대로 최소 공약수라고 말하면 항상 약간 자연수 간의 최소 공약수는 또 1이죠. 그건 또 말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카이스트 질문 다락방. 이제 기호로 이제 최대 공약수나 최소 공배수를 어떻게 하느냐. 12와 18의 최대 공약수는 6이다. 이걸 수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GCD하고 이제 12, 18 한 다음에 이게 6이다. 왜냐하면 아까 말했듯이 영어로 이게 Greatest Common Divisor니까 앞자만 따서 GCD고요. 4와 6의 최소 공배수는 12이다. 이거는 LCM 4, 6 하면 되는데, 이건 아까처럼 Least Common Multiple. 영어 되게 잘하시네요. 이게 제가 어릴 때 기호를 쓰는데 약간 뜻을 모르고 썼었거든요, 한동안. 또 이게 왜 그러지 하고 최대 공약수가 GCD인지 LCM인지 막 헷갈리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걸 강의를 보는 친구들은 이걸 기억하고 까먹지 않으면 좋겠다 마인드에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카이스트 질문 다락방. 또 제가 문제를 하나 가져와 봤어요. 자, 최대 공약수 구하는 문제인데요. 별 하나짜리 문제입니다. 20과 30의 최대 공약수는 무엇일까요? 5초 드리겠습니다. 5초요? 너무 작은데? 정답 10! 맞습니다. 근데 이제 10인 거를 알아내는 과정이 혹시 어떻게 되는지 약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일단은 최대 공약수면 가장 큰 약수이기 때문에 20부터 가장 큰 약수를 내려가면서 찾았더니 일단 20의 가장 큰 약수는 10이더라고요. 근데 그 10이 동시에 30의 약수이기도 하니까 그러면 무조건 10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논리적으로 아주 잘 찾아주셨네요. 그래서 이렇게 20, 30이면 여러분도 암산으로 할 수 있을 정도로 되게 이렇게 간단하게 최대 공약수를 구할 수 있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별 5개짜리 문제를 가져와 봤는데요. 자, 이렇게 긴 수 하나와 다른 긴 수 하나. 얘네 둘의 최대 공약수는 무엇일지 혹시 5초 만에 대답 가능하신가요? 어려운데요? 이거 저도 불가능하고 수학과 교수님도 불가능하지 않을까. 카이스트 질문 다락방. 공약수가 뭐죠? 1인가요 혹시? 사실 이런 문제는 1이라고 하면 약간 절반은 먹고 들어가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걸 갖고 온 이유는 뭐냐. 이제 아까처럼 이제 어떤 약수 하나를 가져와 보고 얘가 다른 수도 나누는지 알아보고, 이것조차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어떤 수의 약수를 일단 알아야 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아래 거를 풀 수 있는 혹시 일반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최대 공약수. 일단은 각 수의 약수를 다 구해봐야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일단 확실히 이제 구할 수 있죠. 약간 약수를 구한다는 게 결국에 소인수 분해를 한다 이건데, 근데 또 이게 문제가 뭐냐면 소인수 분해를 하는 알고리즘 이거 자체가 약간 되게 오래 걸리는 약간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되게 근데 기원전에 이 방법론을 하나 제시한 수학자가 계세요.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오일러? 그분보다 훨씬 전 세대 분입니다. 기하학 하면 생각나는 사람? 아리스토텔레스? 그쯤 시대 분인데. 피타고라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되게 유명한 거에 들으시면 알 텐데, 바로 유클리드 호재법을 이제 수학 저서 원론에 이제 쓰셨는데, 기원전 한 300~400년에 이제 하셨는데, 이제 두 수의 이제 최대 공약수를 찾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까처럼 큰 수 두 개가 있을 때 어떻게 얘네 둘의 최대 공약수를 찾느냐. 이제 짧게 말하자면 두 수의 최대 공약수는 어떤 한 수에서 다른 한 수를 빼서 나온 수, 이제 걔네 둘, 이제 그러면 수가 좀 더 작아지게 되는데 뺀 수와 원래 수를 비교했을 때 그 최대 공약수가 기존과 같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증명을 하고 나서 지금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먼저 하나 빼고 위 막대에서 하나 빼고 짧아졌으니까 위에서 하나 빼고 이러다 보면은 막대의 길이가 같아지는 순간이 오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때 같아진 이 길이가 최대 공약수다. 그래서 이 방법이 좋은 게 뭐냐면 되게 뭐 인수분해를 할 필요도 없이 소인수분해를 할 필요 없이 그냥 계속 빼다 보면 이제 수는 계속 작아지고 언젠가는 이제 이게 끝나거든요. 그러한 작업을 할 수 있어서 되게 유명한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약간 여러분이 나중에 코딩을 할 때 두 수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시오 하면은 되게 이런 거를 한번 구현해봐라 하는 문제 많이 접할 수도 있습니다. 카이스트 질문다락방.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이 개념을 어디에 쓸 수 있느냐 또 궁금하죠. 아까 선생님이 말한 예시 말고도 여러분이 이제 학교에서 수학 문제 나오는 것도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 문제를 갖고 와 봤는데 이제 되게 많이 보신 문제일 수도 있어요. 약간 창의력 문제 이런 데서 많이 봤을 수도 있는데 비커로 이제 물량 맞추는 문제. 그래서 이제 딱 두 개의 비커가 지금 주어져 있어요. 3리터를 담을 수 있는 비커와 6리터를 담을 수 있는 비커. 비커라기보다는 조금 물 양동이급이죠. 얘네 둘을 이용해서 가장 적게 이제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물의 양이 얼마일까? 이제 근데 이제 저희가 물을 막 담을 때 3리터짜리 약간 반 정도만 담고 이게 안 되고 채울 거면 이제 꽉 담거나 아니면 버리거나 이것만 가능한 상태. 얼마일까요? 3리터 아닐까요? 그거를 이제 왜 이게 3리터일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우리가 방금까지 얘기했던 최대 공약수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여기 3리터짜리에 있던 걸 6리터에 담던지 6리터짜리에 있던 걸 3리터에 담던지 무슨 작업을 해도 3과 6의 최대 공약수의 배수만큼 물이 남게 돼요. 그렇죠. 3의 배수만큼만 물이 계속 남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걸로 1리터 못 측정하나? 네, 측정을 못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약간 좀 더 어려운 문제를 가져와 봤는데 이번에 3개의 비커가 있어요. 3리터와 6리터와 7리터. 이걸로 물의 양을 어디까지 맞출 수 있을까? 원칙상 가능한 건 일단 최대 공약수는 무조건 가능하다고 보면 돼요. 1리터가 지금은 3, 6, 7의 최대 공약수거든요. 가장 쉽게 말하면 7에다 물을 꽉 채우고 6리터짜리에 걸 다 부으면 이제 7리터짜리 비커에 1리터만 남겠죠. 2리터는 6리터짜리에 물을 가득 채운 다음 7리터에 붓고 이제 3리터에 물을 가득 채운 다음에 7리터에 붓고 하면 3리터짜리 2리터 남는다. 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최대 공약수의 배수들은 다 된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사실 1, 2, 3, 4 다 할 수 있다. 물론 최대 비커의 용량인 7리터까지만 담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그래서 창의력 문제에서 이거 최소 몇 번으로 가능하냐 또 이런 문제까지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되게 재밌는 문제들. 또 사실 여러분이 이번 달 질문에서 이런 문제 내도 돼요. 자기만의 횟수 이제 몇 번 안에 만들어 보고 친구들한테 혹시 질문하는 식으로. 근데 이거 말고 제가 이번에 폴리메스라는 사이트에서 하나를 더 가져와 봤어요. 이거는 다른 친구가 실제로 자기가 창작한 문제를 내준 건데요. 이제 똑같이 이제 비슷한데 모래시계로 이제 시간을 측정하는 거예요. 이제 뭐 A분을 측정하는 모래시계와 B분을 측정하는 모래시계 두 개가 있을 때 이제 걔네 둘이 A와 B가 서로라면 이제 2분의 A, B 이상의 자연수는 모두 이 모래시계로 측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시오 라는 거를 이 친구가 내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약간 멋있었어요. 네, 그럼 수학 멘토님은 이런 문제 푸셨어요? 이거 문제 약간 대략적으로 이제 증명 과정은 머릿속에 착 지나갔는데 아직 실제로 풀어보진 않았습니다. 이 문제를 푸실 수 있는 친구가 있으면 또 사이트에 올려주면 좋겠네요. 그렇죠. 이 문제에 대한 약간 뭐 의견도 저희한테 올려줘도 되고 이제 사실 이렇게 문제를 가져왔지만 전 저희 친구들도 충분히 이런 멋진 약간 흥미로운 문제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방금 봤던 비커나 이런 모래시계 문제 아니면 다른 뭐 되게 창의력 문제 이렇게 비슷하게 낼 수 있거든요.
한번 저 이번 달에는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카이스트 질문다락방. 네, 7월 이번 달 수학 키워드는 바로 최대 공약수 그리고 최소 공배수였는데요. 뭔가 여러분들이 이미 배웠던 내용이라 수학적으로 생각했을 때 좀 쉬울 것 같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으셨을 테지만 실제 이제 저희 강의를 보면은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도 많이 낼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옛날에 배웠던 내용이지만 조금 더 어려운 창의적인 방안으로 생각을 해서 질문 사이트에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친구들 질문에 들어가서 답글을 다는 것도 꼭 잊지 마시고 저희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8월 수학 지식 다락방에서 만날게요. 안녕! 안녕.